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풍 흰남노가 오는 6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새벽이나 아침에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가능성이 크다고 기상청이 예측했습니다. 말 그대로 슈퍼 태풍입니다. 바람과 비 모두 강합니다. 우리에게 끔찍한 피해를 남겼던 태풍들, 1959년 사라, 2003년 매미보다 더 강하고 영향 범위도 더 넓은 상태로 한반도를 강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피해가 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미리 철저히 대비해야겠습니다. 태풍 언제 어디로 올지 경로 예측 자세히 해드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정보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태풍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일본과 대만이 지금 어떤지도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태풍의 현재 상태와 예상 경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제주도를 스치듯 지나친 제11호 태풍 흰남노는 6일 오전 경남 앞바다까지 도착할 전망입니다. 태풍은 이대로 국내에 상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까지는 대한해협을 통과할 것으로 보였지만 예상 진로가 북쪽으로 살짝 이동한 겁니다. 현재로선 경남 남해안이 유력합니다. 태풍이 섬 지역을 제외한 내륙에 상륙하는 것은 지난해 8월 오마이스 이후 1년여 만입니다. 가장 큰 우려는 태풍이 우리나라에 근접할 때까지 강력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을 것이란 점입니다. 태풍은 현재 대만 남동쪽 해상에서 진로를 바꿔 걷기 수준의 아주 느린 속도로 서서히 북상 중입니다. 초강력이었던 세기는 현재 매우 강 수준으로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태풍의 예상 경로인 동중국해의 해수면 온도가 30도 이상으로 높습니다. 태풍은 이 수역을 지나며 다시 강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이 예상한 국내 상륙 시점에서의 태풍 중심 기압은 950헥토파스칼. 태풍은 중심 기압이 낮을수록 강력한데 역대 가장 강했던 1959년 사라, 두 번째였던 2003년 매미보다 강력한 수치입니다. 기상청은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겪었던 그 어떤 태풍보다도 매우 강한 바람과 비, 이로 인해서 침수, 시설물 파괴, 그리고 해일 등 매우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월요일 오전까지의 강풍 예측입니다. 태풍이 조금씩 북상하면서 제주도와 남해안에도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강한 바람이 세기를 더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륙 시 예상되는 흰남노의 최고 풍속인 초속 43m는 달리는 차도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세기입니다. 비 피해도 우려됩니다. 이미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는 제주도에는 일요일까지 곳에 따라 350mm 이상의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남해안 지역에도 50에서 150mm, 남부 내륙과 수도권에는 20에서 7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근접하는 5, 6일 이틀 동안 비가 집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흰남노의 강도와 고기압의 배치에 따라서 태풍의 진로가 현재 예상보다도 북쪽으로 이동해 전남 남해안에 상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경기 남부까지 태풍의 강풍 반경에 들면서 피해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자, 그러면 이미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고 있는 제주와 일본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태풍의 영향권에 드는 곳, 이번에도 제주입니다. 벌써 많은 비가 쏟아지고 바람도 강하게 분다고 하는데 대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제주시 해안도로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이따금 기자, 벌써 비가 많이 내리고 있다고요? 네, 제주도엔 종일 강한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졌습니다. 태풍은 아직 대만 동쪽 해상에 위치하고 있지만 태풍 앞쪽에 형성된 정체 전선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로 옆 해안도로에도 높은 물결이 밀려오고 있는데요. 현재 제주도 전역에 호우와 강풍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오늘 하루 서귀포시 표선면에 132mm, 한라산 진달래밭엔 142.5mm의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초강력 태풍의 북상 소식에 주말에 예정됐던 축제와 행사들도 줄줄이 연기되거나 취소됐습니다. 제주 노선 항공편과 호텔, 골프장 같은 관광업계에도 예약 취소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석 앞두고 연휴 예약이 원래 많이 차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일단 예약 자체가 쭉 끊겨서 저희 호텔 입장에서는 많은 피해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어촌에서는 빗속에서 막바지 태풍 대비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농가들은 애써 키운 감귤나무가 다칠까 지지대를 세우고 고정시키며 태풍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랐습니다.
바람에 꺾어질까봐 지금 지지대를 세우고 묶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하우스도 있는데 큰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되면서 제주에서 출발하는 일부 여객선이 결항됐습니다. 항포구에서는 서둘러 조업을 마친 어선들이 피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들어온 선모들 관리를 해가지고 멸박을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태풍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빗줄기는 오늘 밤부터 더욱 강해집니다. 곳에 따라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내외 강한 비가 오겠는데요. 내일까지 제주 지역 예상 강수량은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재해 우려 지역에 대한 예방 순찰과 점검을 강화하는 등 비상 근무에 돌입했습니다. 또 태풍이 근접하는 오는 5일과 6일엔 모든 학교가 휴업하거나 원격 단축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지금까지 제주 용담동 해안도로에서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보다 먼저 태풍 영향을 받는 일본과 대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자, 현영준 특파원, 도쿄도 아직 태풍과는 떨어져 있긴 한데 태풍 영향이 지금 느껴지는 게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도쿄만에 나와 있습니다. 도쿄는 태풍 흰남노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하루 종일 비가 내렸는데요. 지금은 소강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오사카 북동쪽 시즈오카현입니다. 폭우가 쏟아져 거리가 물에 잠기고 차량도 침수됐습니다. 가을 장마 전선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태풍 흰남노로 인한 수증기가 더해지면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겁니다. 태풍의 영향을 먼저 받는 곳은 남쪽 오키나와입니다. 오키나와는 이틀 전에도 태풍 흰남노로 인해 나무가 쓰러지고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또다시 흰남노가 접근하면서 피해 예방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태풍으로 인해 일본 본토와의 선박 운항이 중단되면서 화물선 왕래도 끊겨 생필품 부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강력 태풍의 상륙을 앞둔 오키나와현 정부는 미리 주민 대피 시설을 정비하는 등 대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내일 밤부터 오키나와가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태풍이 지금은 대만 근처에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데요. 대만은 이미 태풍이 위력을 보이고 있는 것 같더군요. 네, 열대 저기압까지 흡수하며 세력을 키운 태풍 흰남노는 사흘째 대만 부근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대만 북쪽 타이베이 인근 상황인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만 기자가 방송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한 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공원에 설치됐던 이동식 화장실이 날아갔고 곳곳에서 큰 나무들이 쓰러져 도로가 막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건물 공사 현장에서 대형 구조물들이 강풍에 떨어지는가 하면 상점 간판도 힘없이 추락해 주변 행인들을 위협했습니다. 태풍 흰남노는 내일까지 대만 부근에 머물다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태풍 인명피해가 없어야겠습니다. 특히 강풍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의 경우 인공 구조물들이 무너지고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을 지킬 수 있을지 윤수환 기자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역대 최대 위력이었던 2003년 태풍 매미는 초속 40m 이상의 강풍과 해일을 동반해 주요 항구 도시들을 강타했습니다. 부산항에선 800톤이 넘는 크레인이 쓰러졌고 대형 여객선도 좌초했습니다. 2년 전 초속 30m에 가까운 하이선의 강풍은 강렬한 불빛과 함께 전봇대를 잇따라 쓰러뜨렸고 주택 지붕 등을 통째로 날렸습니다. 북상 중인 11호 태풍 흰남노는 이보다 강한 초속 50m 이상의 강풍을 동반한 상황. 강풍 피해를 줄이려면 무엇보다 위험 시설물들을 철저히 고정해야 합니다. 건물 주인이나 자영업자들은 간판과 지붕 등을 단단히 결박하고 문제가 있다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정집에선 창문에 잠금 장치들을 모두 걸어놓고 종이나 천조각을 끼워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해야 합니다. 높은 빌딩들이 있지 않습니까? 빌딩풍 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리에서 좀 멀리 떨어져서 안전한 쪽에 좀 앉아 계시는 것도. 폭우 피해에 대비해 배수구를 막고 있는 이물질을 없애고 감전이 우려되는 전기 시설물들을 미리 치워두는 게 중요합니다.
저지대나 산사태 위험 지역 등의 주민들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하고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차장이나 건물 등은 모래 주머니 등을 이용해 사전에 입구를 막아두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태풍이 지날 때 외출은 금물이지만 부득이하게 나가야 한다면 규모와 상관없이 하천이나 공사장 주변을 피해야 하고 특히 맨홀을 조심해야 합니다. 차를 몰고 나갔다가 물에 잠겼을 경우엔 타이어 높이의 3분의 2까지 차오르기 전에 차량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농경지도 폭우와 하천 범람에 대비해 배수로와 논둑을 정비하고 비닐하우스 등을 단단히 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신고가 폭주할 수 있는 만큼 긴급하지 않은 신고는 119로 하지 말고 110으로 전화해달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추석 연휴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보통 이맘때면 명절 대목을 앞두고 전통시장들마다 활기를 띠어야 하는데 올해는 그 풍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있었던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던 흔적들이 아직까지도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치솟는 물가 때문에 손님들 발길도 줄어들면서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극심했던 서울 동작구의 한 전통시장. 추석 장사를 해야 되는데 추석을 일주일 앞두고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폐허가 된 시장에서 망연자실했던 상인들은 그 사이 충격을 딛고 다시 물건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가게 안에는 수의 흔적이 그대로입니다. 여기는 원래 약재 냉장고였는데요. 안에 물이 들어차면서 전기가 끊겨 지금은 진열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한켠에는 토사로 인해 고장난 카드 결제기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녹두 같은 거 한 5개씩 막 몇 개씩 사놨는데 다 이제 물 들어가니까는 못 쓰니까는 다 버린 거죠. 준비한 곡물은 물에 젖어 내버리고 냉장고 등 기계를 다시 사느라 추석을 앞두고 3천만 원가량 피해를 봤습니다. 손님은 놓칠 수가 없으니까는 급하게 이제 막 가서 이제 사오고 이제 엄마 아버지 좀 모아놓은 거 가지고 이제 쓰고 있고 빚도 좀 내고. 근처의 한 수산점포 상인도 울상입니다. 물가가 비싸다 보니 추석 대비 냉동 생선을 미리 2톤이나 사놨는데 전부 버린 겁니다. 저희 기름값 상승 때문에 이제 냉동이나 이런 게 배달 비용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미리 구매해 놨던 게 이제 비 피해로 인해서 요번에 그게 다 망가져서 다 버렸거든요. 어렵게 다시 물건을 마련해 팔아보지만 가격을 들은 손님들은 등을 돌립니다. 한 돈 10만 원 가지고 나오는데 작년보다는 조금 더 비싸요. 특히 추석에 많이 팔리는 농축수산물 체감 물가가 크게 뛰어다는 겁니다. 배추 사러 돌아다녔는데 살 수가 없어요. 한 포기 10,000원, 그 망으로는 13,000원이니 우리 주부들이 어떻게 사요? 수해를 입었던 관악구의 또 다른 전통시장. 한 농산물 가게를 들어가 봤습니다. 원래는 추석을 대비해 냉장고 안이 꽉 차 있어야 하지만요. 물난리로 상품들이 모두 떠내려가면서 지금은 안이 텅 비어 있습니다. 당장 써야 할 냉장고와 포장기계부터 고친 축산 가게엔 800여만 원에 달하는 수리비 영수증만 쌓였습니다. 현재는 이것만 하고 잠긴 거는 다 폐기. 모두에게 어려운 추석인 것 같아요. 손님이 많이 줄었어요. 수해를 입은 상인들에게 준다는 최대 40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이라도 기다려보지만 아직 감감무소식입니다. 물건 구입하는 데 좀 써야 되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요. 빨리 줬으면 좋겠는데.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는가 했더니 이제는 수해와 고물가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